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제32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 15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해마다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틀린 것인데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기간을 설명해야 된다. 보장 기간, 보장 금액,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설명해야 되죠.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미리 해야 되죠. 미리. 중개 완성되기 전에.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합니다.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 이게 X네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 보장 규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했는데, 정신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상 책임할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공인중개사법상은 없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751조에 의해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겠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책임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는 보험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상 손해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해배상은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또는 고용인, 직원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 원 이상 손해배상을 위한 보정 설정을 해야 되지만 보장금액의 상한입니다. 이게 오탄의 상환이 아니고 상한은 없다. 그렇습니다. 보정 설정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1억 이상이니까 2억 설정해도 되고 3억을 설정해도 되고 그 금액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현실적으로 보면 현업에서 개인의 경우 1억 이상 설정을 하는데 2억 설정하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4번은 옳은 내용이고요. 5번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 책임 보증의 최저 보장금액은 개업공개사의 최저 보장금액과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1억 원 이상이죠. 다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네요. 관할구역 내라는 게 중요하죠.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입니다. 관할구역 내로,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네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해야 됩니다.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등록관청이 이전 신고를 받은 경우 등록증의 변경사항만을 적어서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원칙적으로 재교부고요.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면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자 들어가서 X죠. 원칙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구역 안에서는.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재교부해야 되죠. 디귿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원본 제출하고 이전 후 등록관 정해서 새로 발급받아야 되고요. 만약 관할구역 아니라면 기재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더라도 원래 등록증을 제출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얼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데 아직 건축물 대장이 없다면 건축물 대장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맞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